기적의 계산법은 연산으로 어떨까요? 컴팩트하게 하기에는 도움이 되고요. 대신 이제 제가 추구하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저는 이제 항상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죠. 근데 기적의 계산법 같은 책은 계산하는 쪽으로 더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앞에 원리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정리해 놓고 원리를 정리한다기보다 계산 방법을 정리해 놓고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설명해 주고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의 기능적인 부분. 근데 저는 연산은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더 강하니까 똑같이 학기당 한 권을 했더라도 교과샘 같은 책도 원리샘처럼 원리를 적어도 익힐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겠다 하면 기적의 계산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리샘 하시는 게. 현 초2 예비 초3입니다. 그동안 연산은 주산으로 했고 곱하기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리 다 잘하고 있어요. 따풀 너무 좋아서 원리샘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단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비 초3이에요. 예비 초3이면 자 연산은 주산으로 했고 곱하기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리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으면 원리샘 3학년 단계는 볼 게 없겠는데요. 두 자리 한 자리, 세 자리 한 자리 이런 곱셈, 두 자리 곱셈, 그 다음에 세 자리 덧셈 뺄셈 다 잘하고 있고 연산으로 했으면 원리샘에 앞에 원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그걸 위해서 원리샘을 하는 건 좀 많이 중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리샘을 해도 4학년 걸 하면서 4학년 연산을 준비해 가는 시기를 잡아서 오히려 4학년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따풀 아이가 좋아하고 어머니께서도 좋은 책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심화 부분도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원리샘은 지금 주산하고 있는 단계하고 비교해서 주산은 하더라도 원리샘은 어쨌든 원리와 함께 연산 자체를 연습하는 거니까 그 단계를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산하고 있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신 요거하고 비교해서는 딱 추천해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일단은 4학년 단계. 연산은 선행으로 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예비 초5입니다. 5학년 개념학습지는 쉽게 하는데 같은 단원 따풀을 풀어보라고 줬더니 풀어나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따풀을 쉽게 풀까요? 따풀은 뭘 보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집은 아니라고 보고요. 동영상에 나와 있는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면,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라면 그런 부분은 접어놓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접어놓고 넘어갔다가 시간 차이를 좀 두고 다시 보는 걸 권장해 드리고,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이라서 따풀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직 따풀 같은 최고 심화서를 학습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충한다, 이런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과 문제집 중에 유형서 또는 응용서, 유형, 응용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쪽 난이도가 아닌 바로 밑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잘 소화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따풀 같은 심화서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따프를 만약에 개념학습지를 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개념학습지가 정말 쉬운 기본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따프를 한 주제를 이해하고 잘 수행하기 위한 쪽으로 집중해서 공부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어떤 내용들은 좀 접어 놓거나 아니면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네이버 카페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요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요렇게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3개, 지금부터 3개 해보고 마칠게요. 예비 초3입니다. 원리셈, 곱셈, 나눗셈, 분수 3개를 4쪽씩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풀려도 될까요? 학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연산을 따라가느라 이렇게 되었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원리셈이 좋으셔서 하는데 4쪽씩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것도 버거우시면 교과셈 하세요. 네, 원리셈보다 교과셈이 수월할 수 있겠죠. 예비 초3입니다. 기형 3-1 예습 반 정도 했고 원리셈 3-2 끝나가고 1031 프리반 반 이상 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방학 동안 3-1 기흥 끝내고 학기 중에 최상위 풀고 원리셈 꾸준히 하고 1031은 주말에 할 예정인데 순서와 진도, 집중도 배분이 이게 맞을까요? 예비 초3 기흥 3-1 예습 반 정도 했고요. 3학년 2 끝나가고 있고 1031 프리 1031 프리면 2학년 단계고 반 이상 한 상태고 방학 동안 3-1 기흥을 끝내고 학기 중에 최상위 풀고 원리셈 꾸준히 하고 네, 문제는 없는데요. 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네요. 그죠? 근데 선행도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거든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31은 3학년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는 떼어내시고 진도를 조금씩 빨리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게, 그래서 1년에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한 4개월 정도까지 차근차근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1년에 4개월이 당겨진다는 뜻은 지금 3-1을 만약에 이번 달에 시작했지만 4-1은 4개월을 뺀 9월달 9, 10, 11, 12 맞죠? 9월달 9월달에 4-1을 들어가는 게 실제 4개월 당긴 거죠. 그런 커리큘럼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근데 4개월 단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요 사이에 1031 사고력 교재를 뺐을 때 어느 정도 당겨지겠다라는 걸 초등학교 3, 4, 5, 6 하면서는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또는 뭐 많이 당긴다면 2년 정도 선행의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제가 1년, 2년, 1년 반 말씀드린 건 중등을 시작하는 기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양이나 학습 내용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정도. 예비 초2입니다. 원리셈 2학년 팩토 1 하고 있습니다. 아직 2학년이니 교과는 하지 말고 원리셈 진도를 좀 더 빨리 빼는 게 좋을까요? 교과는 2학년 2학기부터 기흥 수준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리셈 2학년, 아직 2학년, 이제 2학년 되는 거니까 2학년 1학기 교과는 그다지 할 필요가 없고요. 2학년 2학기 거 하시고 기흥 수준으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직접 티칭을 하니까 아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2학년 2학기도 최상위로 하긴 했는데, 보통 가정학습이라고 하면 기흥부터 하는 게 무난합니다. 기흥 수준으로 하시고 원리셈 진도 좀 빨리 빼시는 게 좋죠. 지금 2학년 되니까 2학년 진도를 좀 빨리 빼서 2학년 2학기 기흥을 아마 여름방학 정도는 하겠죠?
여름방학 정도는 하고 2학기 때 막상 가서는 뭐 심화서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3학년 걸 언제 시작할지 할 거니까 3학년 거 시작하기 전에 3학년 연산은 시작되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여기 질문이 딱 2개가 연속으로 있어서 2개 같이 답변하고 마칠게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되고요. 원리셈 1학년 하고 플라토 2학년 1031 퀴즈 끝났고 문해길 원리 90점 이상이라 문해길 심화 넘어가고 따풀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되는 아이니까 선행도 조금 되고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세 들어갑니다. 7세 들어갑니다. 네. 소마셈 P단계 끝났어요. 수감이 없는 편이고 첫 문제를 풀면 늘 헤매다가 도사문제 풀어보면서 감이 생기는지 풀더라고요. 원리셈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P단계 원리셈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P단계보다 윗부분 원리셈을 선택해야 할까요? 윗부분을 선택하셔야죠. 예. 소마셈이 P단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K단계 끝나고 물어보셨으면 원리셈 7, 8세 수월하니까 7, 8세 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이미 P단계가 끝나셨으니까 초등 1 할 차례고요. 원리셈 초등 1로 넘어가세요. P단계 했는데 또 원리셈으로 가르기 모으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소마셈 자체가 가르기 모으기가 좀 원리셈과 대비해서 좀 약한 편이고 하니 한 자리 연산이 수감이 좀 없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도 괜찮겠다 하면 이제 7세 되니까 원리셈 7, 8세 단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기준은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수감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습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소마셈 P단계가 끝났다고 하면 원리셈 초등 1단계로 이어가시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가르기 모으기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2025년에 첫 방송이었네요. 학습 관련돼서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질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글로 적어서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 네이버 카페 천종의 수학연구소 이용하시면 도움 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의 다시 보기는 인스타 자체로 다시 보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튜브 천쌤에게 물어보셈에 좀 더 보시기 편리하게 고화질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서 안내드리면 3월에 천쌤에게 배워보셈, 지금은 천쌤에게 물어보셈이고요. 배워보셈, 구체적인 수학 지도에 대한 티칭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주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이제 이 방송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하려고 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준비 중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로지카 아카데미 학부모 수학교실 작년까지 잘 해왔었는데 작년 말미에는 좀 너무 바빠서 못했고 해왔었는데 올해에도 로지카라는 책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아이들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 수학교실 또는 뭐 학원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 중입니다.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거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서 기획하고 있어요. 한 뭐 80-90%. 그래서 1월 말부터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따풀 초등수학 개념서도
나옵니다. 올해. 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로 어제 경북 청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제가 교육청 관련된 강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없었는데 코로나 전 이럴 때는 동탄 같은 경우는 가서 1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매주 한 번씩 가서 1학기 12회, 2학기 12회인가 10회인가 12회인가 헷갈리는데 12회였던 것 같아요. 1학기 12회, 2학기 12회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기별로 그 당시 동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강좌 이렇게 해서 아이들 수학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12회씩 강의가 이제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뭐 봉담, 그 경기도 봉담 쪽에서도 교육청 강의를 가서 했었고, 뭐 분당 쪽에서도 했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교육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 교양 강좌 이런 거. 그런데 강사 요청을 하시면 돼요. 강사 요청을 하시면 제 인스타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주도라도 갑니다. 예,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고민에 대한 얘기 또는 수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모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안 갈 이유가 없죠. 예. 제주도 놀러도 가는데 일하러 왜 못 갑니까? 제가 이렇게 뵙고 수학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주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A형 독감이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주위에 아픈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 모두 건강 잘 지키시는 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